안녕하세요. 신생아 독서 채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채널의 취지는 저같이 책을 많이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저에게도 다시 한번 책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제가 평생 동안 책을 돌처럼 보다가 책을 읽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첫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의 시작과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사실 34년 평생 책이라는 것은 초중고 시절 만화책과 무협지, 판타지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나의 판타지 세계를 충족시켜주는 책은 섭렵하였지만 다른 책에는 손을 대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고 그나마 읽었던 책들도 20대에 들어서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두 번 정도 시도해 본 적은 있지만 결국 시작이라는 벽에 막혀서 계속 그렇게 흘러온 세월이었어요. 그러다가 나를 바라보며 살아갈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그에 비례하게 무거운 마음이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동안에 너무 즐기고 노는 것에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았구나. 이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내 딸은 나같이 책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바보 상자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참 답답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접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 가지 나아가야 할 나의 길이 보였죠. 그것은 바로 책 읽기였고 내가 과연 책이라는 것을 꾸준히 재미있게 놀이나 게임처럼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보고 싶어 죽겠고 설레고 만나고 싶고 계속 같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그냥 무작정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잡은 목표, 책 1만 권 읽기라는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2권 정도 읽는 것을 목표로 계속 달려나가 보려고 합니다. 저의 방송을 보고 한 명이라도 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빠가 돼보니 나 같은 젊은 아빠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대 젊은 아빠들, 아빠가 준비 중이신 분들, 방향이나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와 같이 목표를 설정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저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잠깐 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학창시절로 인해서 유야무야 지나가게 되었고 30년 이상 혼자만의 삶을 즐기고 매우 좋아했고 항상 여유롭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나의 인생에 한순간에 폭풍이 몰아치듯이 모든 것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반쪽, 나의 또 다른 반쪽, 결혼, 그 외의 모든 것들. 사실 저는 이 일이 나의 인생에 다가오기 전까지 나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고 여유로운 사람이며 굉장히 유쾌하고 쾌활하며 긍정적이고 행복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했었던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있었던 또 다른 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인생에 대한 많은 회의감과 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적 없으신가요? 분명 누구나 한 번쯤 그리고 결혼이나 삶의 성장의 시기나 나에게 벽이 다가온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온 책, 바로 에밀리 에스파하니의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였습니다. 이 책의 첫 마디를 읽고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복을 쫓는 일이 실제로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는 한평생을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되레 불행해진다니 분명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난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불행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마음속 깊숙이 자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건만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그 전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았던 일들이 전혀 생각지 않던 반대의 상황과 마음먹은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의 여러 격정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내가 긍정적이고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긍정 강박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고 이 문구를 보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행복 말고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으신가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그럼 인생을 불행하지 않게 잘 살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책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 중 몇 가지만 추려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9세기에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나으며 행복한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행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20세기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 로버트 노직은 이렇게 보탰습니다. 행복한 소크라테스가 되어 행복과 깊이 둘 다 가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깊이를 얻으려면 행복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한다. 왜지? 왜 깊이를 얻으려면 행복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노직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원하는 경험을 모두 할 수 있는 탱크 속에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영화 매트리스 속 장면 같죠? 노련한 신경심리학자가 당신의 뇌를 자극하면 당신은 지금 위대한 소설을 쓰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 당신은 끝없는 탱크 속을 떠다닐 것이다. 바로 뇌에 전극을 매단 채로. 노직은 이렇게 묻습니다. 평생 이 기계에 연결된 채 삶의 경험들을 사전 설정하고 살겠습니까? 행복이 진정으로 삶의 최종 목표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탱크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탱크 속 행복한 삶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느끼는 행복은 공허하며 거저 얻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노직은 말합니다. 탱크 속에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정작 행복해야 할 진짜 이유가 없는 것이다.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는 있지만 삶이 실제로 행복하진 않다. 즉,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정체성도 계획도 목표도 없는 것이다. 노직은 행복 말고도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죠. 여러 연구자들이 행복을 넘어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지 연구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은 다르다는 것. 이 차이는 철학이 이미 오래전에 발견한 사실인데 철학자들은 이미 좋은 삶을 사는 두 가지 바로 행복 안에서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착하게 살고 선행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심오한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기 안에 있는 최선의 모습을 찾아 개발하는 것, 즉 훌륭한 인격을 지키는 삶을 뜻합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를 주축으로 한 심리학자 팀이 18세에서 78세까지의 미국인 약 400명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어요. 의미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은 어떤 부분에선 중복되며 서로 동력이 되지만 어떤 부분에선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바우마이스트 교수팀은 행복한 삶은 편안한 삶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즉, 행복한 삶은 대체로 기분이 좋으며 스트레스와 걱정거리가 적다. 또 신체 건강하고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삶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예상한 대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면 주는 사람이 되기 쉬우며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관여하고 기여한다. 바로 삶에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을 들고 아이들을 돌보고 심지어는 투쟁하는 행위와도 관련이 있다. 투쟁이란 쟁취하고자 하는 신념이나 이상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이런 행위들을 하려면 더 큰 무언가에 투자해야 하므로 의미 있는 삶은 행복한 삶보다 더 높은 차원의 걱정, 스트레스, 불안감을 동반한다. 책에서 한 예를 들었는데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삶이지만 육아는 행복의 수준을 낮춘다는 것이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하죠. 즉, 의미와 행복은 서로 상충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일은 장래에는 더 심오한 형태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책에서는 비범한 이야기와 평범한 이야기들 사이에 삶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의미의 원천은 멀리 있지 않고 사방에 존재하며
이 원천을 이용해 우리는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렇게 살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음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는 대단한 계시가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신문을 파는 노점상에게 인사를 건네고 우울해 보이는 직장 동료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다. 사람들의 몸매 관리를 돕고 아이에게 좋은 부모나 멘토가 되는 일이다.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에서 감탄하며 별을 보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며 듣는 일이다. 자, 이제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결론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소박하지만 확실한 작은 의미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의 의미를 들고 살고 있으신가요? 분명 소소한 것의 의미를 느끼고 행복하게 웃음을 짓고 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다가도 살다 보면 일에 치여서 사람에 치여서 가족에게 치여서 저도 모르게 행복한 것이 맞는가 생각하기도 하고 힘들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소한 것에 의미를 두었던 옛날의 마음을 잘 생각해보자. 그래, 너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잖아. 맞아, 그게 나였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의 목적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 감정, 감각, 경험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규정하게 두기보다는 중립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을, 자아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와닿는 사례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롱아일랜드 출신의 코리는 금융사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품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다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있는 수도원으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승려로 임명을 받았죠. 6개월 동안 하루 14시간에서 20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나무 판자 위에 얇은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자고 식사는 하루 2번. 대화도 음악도 독서도 허용되지 않은 오직 금욕적 양생법으로 자아의 벽을 깨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출발 당시에는 모험을 기대했죠. 온실 속 화초 같은 편안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도착해서 자신이 머물 감옥처럼 좁은 방 안에서 개미가 득실되는 광경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곳이야. 그래, 바로 이곳이라고. 하지만 12시간이 지나면서 그 확신이 사라지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시작하는 명상 프로그램. 그것을 시작으로 거의 하루 온종일 명상실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죠. 고통은 목에서 시작해 등을 타고 배 주변으로 내려왔고 숨을 쉬면 배에 경련이 일어나고 고통이 명상을 방해해서 잡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리는 5일째 되던 날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으나 처음 수도원에 오기로 한 이유가 다시 떠올라 결국 고통에서 달아나지 않기로 하고 코리는 고통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고통에 집중할 때마다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 들어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수도원을 나가서 그냥 여자를 만나자. 온종일 입을 꾹 쳐닫고 앉아있는 짓을 관두고. 이런 생각들이 분노를 키워 몸의 고통을 가중했고 하지만 스스로 이 악순환을 깰 수 있다는 사실을 늦기 전에 깨닫기 시작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거리를 두고 고통 자체와 함께 머물면 된다는 것. 마음챙김의 비유를 빌리자면 강둑에 앉아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후 강물에 휩쓸려 가지 않고 몸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2차적 고통인 감정적 고통은 더는 없었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나자 며칠은 고요하게 명상을 하고 또 며칠은 마음이 어지러웠고 평온 같은 좋은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되뇌었다고 해요. 네가 원하던 거잖아. 꽉 붙들어. 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사라졌죠. 그리고 고통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되뇌었어요. 나쁜 감정이야. 흘려보내. 그러면 그 감정 역시 사라졌죠. 나중엔 이렇게 말했죠.
피하려고 버둥대는 짓은 그만하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건 결국 변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생각하자 더는 밀고 당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지내는 마지막 몇 주를 남겨둔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유독 의식이 집중되는 느낌을 받았고 눈을 뜨기 전 모든 감각이 마치 전류처럼 몸을 차례로 통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자 자신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뒤 아침을 먹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에 멈춰서서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전에 다리에서 명상을 할 때는 평화롭고 고요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연못을 바라보는데 집중력이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과 연못 사이 단절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즉, 전엔 별개의 독립체로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또 다른 독립체인 연못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교감했다. 주변의 모든 것에 스스로를 내맡긴 기분이었다. 코리는 자아에 대한 생각, 즉 사람들과의 차이, 제 자신, 내면과 외면에 대한 생각이 그저 환상에 불과했음을 확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피어오른 연기처럼 허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환상을 만드는 일을 멈추자 가슴이 활짝 열리며 연민의 물결이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방송에서나 책에서나 여러 정보들 속에서도 명상의 좋은 점과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으실 텐데요. 저도 웬만하면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단 명상을 하게 되면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루 동안 있었던 힘들거나 몸 상태를 무겁고 안 좋게 만들었던 일들에서 멀어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즉, 어떤 자극과 내 몸의 반응에 대한 거리를 두게 만들어두는 것인데요. 신생아로 예를 들자면 신생아들은 모든 반응이 한 박자씩 신생아로 예를 들자면 신생아들은 모든 반응이 한 박자씩 항상 늦죠. 발음이 어렵네요.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자극과 나의 몸이 반응이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고 조절할 수 있게 되죠. 즉,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은 모두 온전하게 털어내는 것이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분명 습관을 들이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종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아주 기이한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살다가 현재 8, 90대의 나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살 날을 불과 며칠 남겨둔 임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고 자신의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떠올려보고 나에게 질문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에 만족하는가?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자신의 삶이 마음에 드는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실제 임종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은 자신이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봐 걱정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질문하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누구도 아닌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 인생이 정말로 별로일까? 나를 뛰어넘는 기쁨. 바로 유대감, 목적, 스토리텔링, 초월. 이 바로 네 가지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 네 가지 방법의 방향성은 내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진리를 찾게 되면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그 진리를 쫓다 보면 누구와는 다른 방식의 지식이 생길 것이고 그 지식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순간순간의 초월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 영원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2019년 12월 30일 새벽 12시 53분. 올해의 목표는 유튜버가 되기였는데요. 저는 지금 그 꿈을 이루기 직전입니다.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정말 두근거리고 설레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어떤 목적과 스토리를 써내려가 삶의 방향을 잡을 생각이신가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밤 5분 투자로 명상과 함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하루의 습관들이 모여 하루가 만들어지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나의 미래는 지금의 모습이 결정하는 것이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